네, 주진우 위원님.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그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파견 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 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최초의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1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한명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버린 것인데 이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그럼 특별수사관은 이 전문 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 요게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나 적법 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법사위에서 했던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이게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수사 대상 범위를 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에 여기 국방장관도 계시지만 군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작전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 법안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법무부 장관님께도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제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보다 현재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안공항 그 여객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 더 우선이지 이미 6개월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을 더 한다라고 하면 딱 날짜도 지방선거에 맞춘 것이거든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특검의 뭐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뭐 국회의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기 인원이 줄어든 거에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일부 이제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보호 문제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뭐 특별수사관이나 또 일반 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뭐 중요한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새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5일 작고하신 제 빅모상에 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자중하면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조금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네. 예, 우리 25년 초에 우리 26년 연말에 그 진짜 이렇게 지급돼서 정상 집행돼야 될 예산이 국군 전력운영비와 방사청 방위력 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9일간의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었죠. 네,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어차피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보다 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무슨 해경이 어떻게 그 민간인 구조하다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은폐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말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해놓고는 그게 화제로 이어져 갖고 장기간 국가 전 많은 부처에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겁박을 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또 그야말로 국가 간의 이제는 논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의 이제 군사 도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군인들에게 인건비, 뭐 심지어 뭐 먹고 하는 민간 조리사 비용, 뭐 부대 물품 구매비, 장병 종료 행사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군대가 멎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식군대 우대하다가 90군 우리 군인들한테 뭐 이 모래를 섞은 쌀을 줬다가 이 이모군란이 발생했잖아요.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하면 병호군란이 벌어질 판이에요. 병호군란이. 예? 이게 무슨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시급한 이 국방 예산에 이렇게 결함이 생기고 또 지급이 안 돼서 현장이 멎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이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이건 뭐 장관님 뭐 많이 애를 얘기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또 딴소리 하잖아요. 저 기재부에서는. 이게 정부가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엉터리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하게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3차 특검 아닙니까? 예? 소위 2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아니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범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뭐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연장 특검으로 155억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이번에 참 새로 하는 게 이제 한 154억이 좀 든다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한 70억 들었고. 자, 이렇게 500억 가까이 또 들이자라는 거.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기존에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당이 됐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제껴두고 별도의 예산, 별도의 인력 확보해서 기존의 수사도를 다 오히려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기비제 사건이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생 사건은 더 엉터리로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국방비도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가 스톱이 되고 민생은 다 들어가는데 500억 가까운 별도의 돈을 이렇게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야말로 부끄럽고 정말 이건 창피한 이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추태 아닙니까? 추태를 넘어서 이게 예산의 낭비, 예? 거기다가 이런 또 하는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됩니까? 엉터리 수사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뭐 아주 이 지방선거에는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선거 특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네. 정말 우리 장관님, 우리 법무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님은 이쪽 군사보호법도 이번에 통과될 텐데 방적사를 지금 사실상 해찬다고 그래요. 지금 부적대 국가론을 얘기하는 북한 앞에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는 수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을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안보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국방부가 그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일시적 행정적 지연 사태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미 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일테면 노후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노후 전쟁 말이죠. 노후 전쟁.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최근에 전쟁이 지금 2개 이상 발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니 장병들이 식사를 장관님, 식사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충분합니다. 네. 이제 다음 법무부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끝났고요. 자, 법무부 장관님 예, 답변해 주시기 답변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또 전 정부 운영 과정에서 좀 과도한 그 권력과 권한 남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을 모의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송석준 의원님. 자,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네. 자, 박지원 의원님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갔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당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 전혀 개념하지 마세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 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간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의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냐 이거죠.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의장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라니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언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아니 제2차 특검을 해야 그래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부이 받고 다 해먹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 현금 숨겨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은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언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장관, 네. 이번 무인기는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민간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형상의 무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이는 무인기 드론 보내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던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네. 그러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은 훨씬 수사에 조사에 확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네, 먼저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보면은요, 북한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남한을 길게 비난을 하면서도 그 핵심에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도발할 생각 없다, 우리 군인께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공동조사를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예. 일부 보도에 네, 오늘은 다들 시간들이 바쁘시니까. 저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좀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다만 뭐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족한 점들 보완할 것인지 이게 좀 뭐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국회의무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먼저 오늘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요. 이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거를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 조정일을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거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 전재수 통일교 특검 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주당 지금 보면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수사 신용만 했어요. 김경시 의원 뭐 출국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3시간 수사요. 이거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거 특검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를 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자,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군사법원법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곧 이제 방첩사 해체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방첩사를 해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내란 외환 수사 권한을 또 군사법 경찰관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방첩사하고 중첩되고 또 뭐 민주당이 또 이제 마음대로 특검법 정략적 지방선거용 특검법 통과시키고 나면 또 특검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정리를 해 주셔라.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거 정리할 수 있다. 수사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결국 군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아까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된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최근 5년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니한 일을 벌려놓고 병사 15,000명 적금도 지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복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아니 9일날 지급했으니까 된다?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침소봉대라는 말을 합니까?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모든 태도가 저자세 일관이다. 대통령은 중국 가서 서해 구조물 이 공동수역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아니 대만하고 남주국해에서 중국이 어떻게 한 거 못 보셨습니까? 이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살짝 넘어왔다가 뭡니까?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김여정한테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한테 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 지방선거 정량용 특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장관 수사 유야무야한 거 맞죠?
뭐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특검이 유야무야한 거 맞지 않냐 이거 물어보는데 왜 다른 이야기 특검의 하십니까? 뭐 판단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이야기는 적절치 않아 아니 보입니다.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 이하면 이미 이제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뻔합니다. 수사 신용만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딸기에 불가리의 시간이 주는지 잘 모르겠고 액수 산정 안 된다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지금 발표할 판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딱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전원에게 각 5분씩 드릴 텐데요. 네, 다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다 5분씩 할애될 수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예, 지난번에 저희 법원 의견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검법 제정 여부는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이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체적으로 몰라도 절차적으로 좀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그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있는 이제 비식별 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이제 관계 법원 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실수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그 중복 부분 즉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 대상이 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헌법 109조에서 이제 심리의 이제 그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2차 종합 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뭐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도 우리 검찰 출신의 법무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 하에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뭐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금품 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님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연말 그 국방비 집행 지연과 관련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법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이 방첩사 해체 앞두고 누더기 법안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은 장관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주요 임무를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내란에 개입돼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러나 있고 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보안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 경찰로 하여금 수사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죠. 그게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만약 밤척사 조직 개편이 있다면 또 더불어서 또 그 수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안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예, 아니 할 수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언제 큰 문제가-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 1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건 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의원님, 접수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건 뭐 그 총리실 산하 그 검찰개혁 TF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니,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수사 지휘 문제, 입장은 보안 수사적인 수사권을 관계, 이 문제는 인정하는 것이 논의해야 법무부 된다고 입장입니까? 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좀 올려주세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어떻게 해?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장관님 취소했을 그거 때 보세요. 어떻게 공소 유지할 건지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에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출석해갖고 저기에 강하게 경찰 자기 의견을 2명 가 내고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실질적으로 낮아요. 제가 보고 봤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아, 어쨌든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은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소송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골고루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3분의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셨고 비교섭 단체 1분 그리고 민주당 1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1분 더 하시죠. 네, 이성윤 의원님.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혹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에 관련된 명태균 관련 수사 보고서를 보고받던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성계 전 장관으로부터 김건희가 수사 보고를 받았다, 수사 보고서 자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고 받았죠. 예, 뭐 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본 겁니다.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뭐 전임 법무장관인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은 또 밖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이렇게 지휘하고 체근하고 어떻게 사건 물어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농단, 국정농단이라 생각하고 이 특검법 2차 특검법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예.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를 무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건 말이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위원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면 신호 실험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한번 신호가 한번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걸 가지고 보완 수사하는데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원을 질책하거나 신속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공무원 일을 하였다는 범죄의 사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김건희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은닉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어찌됐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적법 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들은 다 수사 대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 거고. 예,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가 무마, 회유, 증거 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